탄생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떨까? 잘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좋네. 마지막으로. 난 나쁜 엄마예요. 아이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해숙의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기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은 드디어 해답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10화에서 밝혀진 이름 은호, 그리고 밝혀진 정체. 하지만 질문은 남아있죠. 해숙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모릅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운 사람입니다. 해숙은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무서운 친할머니 손에서 조용히 억눌리며 자랐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받았고, 남편이 쓰러진 뒤에는 가족의 생계를 홀로 떠안으며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상처, 자신의 아이 은호를 잃어버린 날. 그날 해숙은 단지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나라는 존재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너무 커다란 고통, 너무 지독한 상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그래서 그녀는 선택합니다. 기억하지 말자.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선 그 기억을 지워야 했던 거예요. 11화에서 해숙은 아마도 천국의 기억 보건소 같은 공간을 찾게 될 겁니다. 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 방은 어쩌면 하얀 벽지로 둘러싸여 있고 천천히 영상처럼 과거가 흐르고, 그 안에서 해숙은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 장면, 엄마! 하고 안기던 은호의 웃음,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지던 날의 그 공허함. 이 장면을 마주하는 해숙은 처음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는 누구야? 하지만 영상처럼 흐르는 그 과거의 조각들 속에서 해숙은 마침내 자신이 말했던 그 아이가 은호, 바로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되뇌이게 되겠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구나. 이전 화에서 우리는 해숙과 목사의 대화를 기억해 봅니다. 해숙은 자신을 버린 부모를 향해 원망으로 가득한 목사에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잃어버린 아이는 묻지도 못한대. 평생 끌어안고 산대. 부모가 그래요 라고 말하죠. 목사는 잃어버린 건지 버린 건지 자매님이 어떻게 알아요? 자매님이 지옥에 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절대 나 찾아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죠. 해숙은 후회할 소리라며 나중에 부모님이 알면 슬퍼하겠네. 어디가 됐건 언젠가 꼭 찾아와요. 부모 자식 인연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에서 작가님은 이미 모자지간으로 제어할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엄마에게 차가운 겨울 5살의 나이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던 거죠. 이 장면은 감정의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고 은호는 처음엔 그저 조용히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할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이건 단지 모자 관계의 재확인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용서의 언어입니다. 엄마는 잊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들은 그래도 괜찮다, 오해해서 미안하다 말하고, 그 대화 안에서 그토록 기뻤던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겁니다. 11화의 이 장면은 인연과 기억, 회복, 용서라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핵심 주제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엄마, 용서하고 기다려준 아들, 그리고 그 둘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한 사람. 낙준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승에서 낙준이 아들을 찾다가 낙준이 병상에 눕게 된 사고, 해숙이 은호를 잃고 무너진 날. 낙준은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녀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 속에 해숙은 기억을 지웠고, 그 말은 해숙이 견디지 못할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낙준은 더 이상 아들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후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마침내 자유롭게 뜰 수 있는 몸으로 지내게 된 천국에서 이승을 오가는 천국 배달원 일을 하게 된 것도 아들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 같습니다.
낙주는 이승에서 잃어버린 아들 은호를 찾기 위해 강정구 형사의 행방을 찾고 있었던 거죠. 강정구한테 돈봉투를 받는 낙준을 기억하게 되는 소미의 회상 장면이 있었죠. 낙준이 아이를 유기했거나 소미와 해숙 누군가에게 가해자처럼 비춰지는 장면이었지만 소미의 정체를 낙준과의 연인관계로 착각하게 유도하는 작가님의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낙준에게 봉투를 건네는 강정구 표정이 한껏 짜증이 나서 마지못해 돌려주는 표정이에요. 즉, 이 장면은 낙준이 강정구에게 아이를 찾아달라고 줬던 돈을 돌려받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11화 후반부에서는 낙준이 해숙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기억을 깨우지 않도록 그토록 조심했는지, 왜 은호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는지, 당신은 아이를 지우고 살아야만 했어. 그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 해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겠죠. 고마워. 그런데 이제 괜찮아. 기억해도 아파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은호는 환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건 새로운 생,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죠.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를 다시 만나려 합니다. 그 순간 해숙은 모든 걸 알고 그를 마주하게 되죠. 엄마, 난 이제 괜찮아요. 기억 못하셔도 엄마 목소린 늘 기억났어요. 해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기억할게. 그리고 더는 놓지 않을게. 모든 오해와 단절, 죄책감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숙은 자신 안에 소미와 화해합니다. 낙주는 해숙의 곁을 여전히 지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이 아닌 함께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들은 오래 기다려왔죠. 11화에서는 기억의 복원, 관계의 정리, 그리고 다음 생으로의 작별,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진실과 맞서는 순간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본방 사수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장면,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